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 중에서 수식어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래를 듣고요. 품사 분류 기준을 확인한 후에 부사와 관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속에 무지개를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 바로 요술당나귀가 부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노래의 일부였는데요. 이 곡으로 오늘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 방금 들었던 노래 중에서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에는요.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체언, 즉 명사와 대명사, 수사를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공기, 속, 꿈, 하늘, 오늘, 걸음이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언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였었죠. 즉 활용하는 용언이기도 했습니다. 활용하는 단어는요. 맑은의 형용사, 꾸는의 동사, 푸른의 형용사, 위한의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품사 분류 기준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품사는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어와 불변어로,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이러한 9가지의 품사 분류가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를 구품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9개의 품사 중에서 오늘은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기능상으로 분류하면 수식언에 속하기도 하고요. 즉,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공부는 수식언에 대해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죠. 부사, 관형사, 그 중에서 우리는 관형사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형사의 관은 갓 관자입니다. 바로 이 갓 말이에요. 머리에 쓰는 것이죠. 형은 모양 형자예요. 즉, 관형사는 갓 모양의 무언가인데요. 이것의 정의를 풀이해보면 체언 앞에서 체언,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때 체언의 체는 몸 체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갓은 몸의 머리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즉, 몸과 같은 체언을 꾸미는 것이 관형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노래에서 관형사를 찾아보면 걸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한이 바로 관형사였었죠. 다른 예로는 새, 그, 첫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형사의 성격은요. 체언, 주로 명사를 꾸며주고요. 수사, 그리고 조사와는 결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관형사가 나란히 놓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형사는 몇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그것입니다. 우선 성상관형사란 어떠하다로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유어계, 즉 새, 헌, 첫, 옛, 옳은, 외딴 같은 것들로 구분이 되고요. 한자어계로는 순, 신, 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시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가리켜주는 것으로서 이, 그, 저 계열로는 이, 요, 그런, 저런 같은 예를 들 수 있고요. 미지칭, 부정칭 계열로는 무슨, 어느, 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지시하여 꾸며주는 것으로 한, 두, 열, 모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의 부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정의는 체언을 제외한 다른 성분, 주로 용언을 꾸미면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때 꾸민다라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본다면 도울 부자의 부사가 성립이 되겠죠. 예를 들면 노래 속에서 함께 꿈을 꾸는 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꿈을 꾸는데 어떻게 꾸나? 함께 꾼다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주는 함께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로는 잘, 바로, 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부사의 성격은요, 우선 수식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의 문장으로 확인해 볼까요? 밥을 잘 먹는구나 라고 했을 때 먹는데 어떻게 먹죠? 잘 먹고 있죠? 이렇게 먹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도 부사이고요. 과연 그는 훌륭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훌륭한 분이다를 과연이라고 하면서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헌책이다 라고 했을 때 헐긴 헐었는데 아주 헐었다 라고 하면서 관형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날씨가 참 많이 화창하다 라고 했을 때 많이는 많이인데 참 많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수식의 범위가 넓은 것이 부사라는 것 기억해 보시고요. 부사의 갈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사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뉘어집니다. 성분 부사란 문장의 어느 한 성분을 꾸며주는 것으로서 성상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면서 다른 말을 어떻게의 방식으로 꾸미는 부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갑자기, 가장, 잘, 반짝, 졸졸졸 이라고 하면서 상태나 성질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또한 성분부사에는 지시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나 시간, 앞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지시하는 부사로서 이리, 요리, 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부정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꾸밈을 받는 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못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 문장 부사로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앞말, 뒷말 혹은 앞문장,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을 양태의 부사라고 하며 그 예는 과연, 아마, 부디, 확실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뒤를 이어주는 것으로는 접속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어를 이어주는 것은 또는, 및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문장을 이어주는 것은 그리고, 곧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노래말로 부사와 관형사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에서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관형사의 정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란 체언 앞에서 체언,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서 한 같은 것들이 있었죠? 걸음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부사의 정의입니다. 부사란 체언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말로서 함께 같은 것들이 있었죠. 꿈을 꾸긴 꾸는데 함께 꾼다라고 하면서 다른 성분들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부사와 관형사는 기능상으로 묶으면 수식언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수식이란 무언가를 꾸며준다라는 말이지요. 즉 수식언이란 문장 안에 여러 성분들을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사와 관형사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한 걸음, 다시 한 걸음이라는 구절에서 다시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수식언 공부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